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었는데 1절 동사의 종류, 시제, 조동사 관련해서 이제 뒤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의 일부 독해에도 좀 활용할 수 있고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일부를 풀어가면서 이제 정리할 테니까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꼭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해설 설명을 들으세요. 자, 먼저 72페이지 A번 보세요. A번은 이제 이 문장 형식 구별하라는 거 예전에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한번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문장 형식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독해 문제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자, 먼저 A의 1번 보세요. 1번하고 2번을 비교를 해보면 1번에도 뒤에 if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2번도 if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 형식 구별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이거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먼저 1번 I가 주어고요. will give 동사.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외워진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여기 give는 수요 동사. 그래서 이제 사형식이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측한 대로 you 사람이니까 간접 목적어, my watch 사물 직접 목적어. 그러면 사형식으로 문장 성립이 끝났죠. 그러면 if부터 끝까지는 문장에서 없어져도 문장 성립이 이미 됐죠. 그래서 if절은 부사절이에요. 이래서 if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자, 이제 해석이요. 나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에게 내 시계를 줄 것이다. 자, 그런데 2번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 그리고 if부터 끝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if절은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이때 if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전에 수업 중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나 보세요. 간접 의문문. 그때 이제 접속사 if를 배웠거든요. 요때 if는 동의어가 이거예요. whether.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뒤는 주어 동사 이렇게 평서문 어순 이렇게요. 이때 if와 whether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러면 1번의 if와는 확실하게 뜻이 다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장 형식 구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해석이요. 근데 해석하기 전에 if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has been to 뭐뭐에 갔다 왔다. 또 한 가지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체 해석이요. 나는 그녀가 미국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자, 그래서 2번 문장은 삼형식. 자, 3번 the question이 주어, is가 동사, how to cross the river. 이게 명사 구예요. 여기 how는 의문 부사예요. 표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how가 의문사, 의문 부사할 때는 뜻이 어떻게니까 어떻게라고 정확하게 넣어서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명사 구거든요. 근데 비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how to cross the river는 주격 보어 해서 이 형식 문장이에요. 자, 해석이요. the question, 문제는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이다. 말을 바꿔서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가 문제다. 다음 4번. 처음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이건 이제 점점 쉬워져요. made가 동사, him 목적어. 근데 바로 뒤에 go 동사 원형 왔죠. 이게 앞에 made가 사역동사라서
원래는 to 부정사를 썼었어야 되는데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go advance는 통째로 목적격 보어 5형식이에요. 그리고 이때 made는 사역동사니까 시키다, 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go advance는 즉시 가다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는 거냐면 그가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가 시키는 거예요. 자, 4번 해석이요. 나는 그를 즉시 가게 했다. 자, 5번 맨 앞에 대어가 나오고 바로 뒤에 once는 괄호 치세요. 부사 옛날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근데 그 뒤에 lived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대어는 유도부사예요. 유도부사 대어는 뜻이 없고요. 유도부사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유도부사가 나오면 뒤에는 동사, 그 뒤에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a wise king 이게 주어, 그리고 in Rome 이건 부사구, 일형식이에요. 옛날에 로마에 한 현명한 왕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이런 문장 한 3문장, 4문장 정도가 합해져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독해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독해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장 구성할 때 제일 먼저 동사 찾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식어 제외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6번 last year 괄호치고 부사 구예요. 또 뒤로 가서 to the sea 괄호치고 역시 부사 구, with my friends 괄호치고 부사 구. 그러면 이건 부사 구 수식어만 빼버렸더니 문장이 바로 구별이 되죠. 일형식 문장이에요. 작년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갔다. 7번 he remained 주어 동사고요. faithfully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주격 보어. to the rest는 괄호치고요. 부사 구예요. 이형식. 그는 끝까지 충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그는 마지막까지 충실했다. 이형식 문장은 특히 주격 보호가 형용사일 때는 주격 보호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형식 동사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충실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버리면 되고. 8번 they stole 주어 동사고요. my watch 목적어, from me 괄호치고 3형식. 그들은 나에게서 내 시계를 훔쳐갔다. 자, 9번 this type of medicine 통째로 주어고요. 아니면 그냥 원칙대로 of medicine 괄호치고 type 수식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this type 또는 this type of medicine 이게 주어, really 부사니까 괄호치고, very well 각각 괄호치세요. 그러면 동사 works만 남죠. 해서 일형식 문장이에요. 자, 전체 해석이요. this type of medicine 이러한 형태의 약은 really 실제로 works very well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work는 여기서 뜻은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약간은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다음 단원들 쭉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쯤에는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문장의 동사가 enjoyed거든요. 근데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해, 목적어로. 그래서 reading이 동명사거든요. reading detective novels 한꺼번에 목적어예요. 해서 3형식. detective novels는 탐정소설이에요. 탐정소설. 그는 탐정소설을 읽는 것을 즐겼다. 자, 다음 11번. 11번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다 보면 더 쉬워지니까 처음엔 약간 어렵더라도 만약에 이제 아주 어려워서 뭐 해석조차를 못하겠다 또는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앞에 네모칸에
동그라미를 쳐서 나중에 이제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고요. I saw 주어 동사인데 saw가 C의 과거형 지각동사잖아요. 그러면 아까 make가 나왔듯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the man 목적어, crossing the road 목적격 보어예요. 오형식.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또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cross는 건너가다라는 뜻이거든요. cross the road 하면 길을 건너는 거죠. 누가 건너냐면 목적어가 건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해석. 나는 그 남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보았다. 12번. 12번도 좀 조심해야 될 의문문인데 우리 이제 이런 부분도 앞쪽에서는 배웠으니까 약간 기억이 안 나면 앞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what이 주어, caused가 동사. 근데 여기 cause를 우리가 준 사역동사라고 한다 했어요. 앞으로 또 나와요. 그리고 준 사역동사도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오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힘 뒤에 to stop, 투부정사 썼죠. to stop smoking, 요게 목적격 보어 해서 오형식이에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먼저 마지막 두 단어만 정리하면요. stop smoking, 담배 피는 걸 중단하다니까 담배를 끊다라는 뜻이에요. 자, 전체 해석 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가 담배를 끊게끔 했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차츰차츰 익숙해지겠지만 이걸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what을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힘을 그냥 주어로 해석해요. 무엇 때문에 그는 담배를 끊었습니까? 같은 뜻이에요. 좀 전에 해석과. 자, 13번. my hobby가 주어. 그리고 여기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요. is만 동사. 그러니까 is collecting이 합쳐서 동사가 아니고 is만 동사고 collecting stamps 한꺼번에 주격 보어예요. 그리고 여기 collecting은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면 해석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고 해석을 일단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이형식 문장이에요.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collecting 이걸 명사처럼 해석했죠. 수집하는 것 이렇게. 자, 14번. 우리 아까 10번에서도 한 것처럼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그랬죠. 14번에 decide라는 동사는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to go fishing이 목적어예요. 그리고 on Saturday 괄호치고 삼형식 문장. 그는 토요일에 go fishing 낚시하러 가기로 결심을 했다. 자, 15번 the best way가 주어 to study English 괄호치고요. 명사 바로 뒤에 왔기 때문에 way라는 명사 수식 하는 형용사 구예요. 그리고 is가 동사.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일단 통째로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to go to America 통째로 주격 보어. 근데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주어와 내용이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to go to America는 주격 보어 해서 명사적 용법이에요. 이형식 문장. 영어를 공부하는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으로 가는 것 명사처럼 해석했죠.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실전 예제는 가급적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만 좀 빨리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할 테니까 그냥 안 풀고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해설로 참조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몰랐던 부분들은 다시 추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 시간에도 예고했지만 독해와 좀 관련되는 거 위주로 풀어 나가는 걸로요. 자, 이제 한 장 넘기고 74페이지에 C번. 주어진 동사를 바르게 변형하시오. 자, 먼저 1번. 이 문장은 힌트가 뒤에 since예요. since. 근데 since 뒤를 보니까 last Monday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since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since는 원래 품사가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전치사도 되고 이 단어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단어인데 뒤를 봤더니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since는 부사나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외우세요. since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조건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와요. 지금 그 문장처럼. 그러면 과거를 뜻하는 명사라는 게 뭐냐면 since 뒷자리에 뭐가 있냐면 last Monday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과거를 뜻하는 명사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제 since 다음에 과거 명사를 이렇게 괄호를 치면 이게 이제 수식어죠. 그리고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제 외워버리세요. since는 뜻이 전치사 since는 뜻이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뭐뭐 이후 쭉.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 이후 쭉 주어는 뭐를 해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 since가 있을 때는 문장의 시제는 반드시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기억나나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동사가 진행형이 가능하다면 동작의 뜻이 있어서 진행형이 가능하다면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도 맞아요. 현재 완료를 써도 맞고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도 맞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동사가 동작의 뜻이 없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못 쓰는 거지. 진행형은 상태 동사는 진행형 못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현재 완료만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동작이 가능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 다 쓸 수 있고 뜻도 같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앞에 has가 있기 때문에 1번 정답은 rained. 그래서 has rained. 현재 완료예요. 지난주 월요일 이래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뒤에 rain이라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it을 비인칭 주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은 아무 뜻이 없어요. 자, 그리고 10번을 먼저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역시 rain을 변형을 시키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한 거 다시 since last Monday 괄호를 치세요. 그러면 앞쪽에 현재 완료 has been 이미 현재 완료가 성립이 됐죠. 근데 rain을 변형을 시키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rain은 비가 내리다 라는 뜻의 동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 문제처럼 has rained라고 써도 되고 지금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 요거처럼 has been raining 이라고 써도 돼요. 자, 그래서 1번하고 10번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익숙하게 구문을 익숙하게 하려고 이렇게 연습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자, 1번 정답은 rained, has rained 합쳐서 현재 완료. 10번 정답은 raining, has been raining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형. 자, 2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겠지만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서도 답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just를 보고서 그냥 바로 답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just는 주로 현재 완료와 같이 쓰는 부사예요. 근데 앞에 have 있죠. 그래서 뒤에 finish를 과거분사로 규칙 변하니까 ed를 붙여요. finished. 자, 해석이요. 나는 방금 그 일을 끝냈다. 자, 3번 대화예요. A가 what did they do? 거기 did they do 밑줄 쳐보고 앞에 did가 돼 있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과거로 물어보면 옛날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도 과거로 나오는 거예요. 해서 답은 played. ed 붙이면 돼요. 자, 해석이요. after school은 방과 후에 수업 끝난 후에 그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대답 그들은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4번 맨 끝에 보면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라고 나왔죠. 그럼 오늘 오후는 미래를 뜻하는 부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앞을 보니까 what are you 앞쪽에 의문문이고
are you 해서 비동사랑 주어 바꿔놨죠? 요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답은 going. 그래 이제 이게 왜 힌트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be going to는 조동사 will과 동의어예요.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 동사 원형 꼭 확인하고요. be going to는 바로 will과 동의어거든요. 자, 그래서 뒤쪽에 this afternoon 나오니까 미래겠구나. 근데 will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go를 이렇게 붙여줘야지. going. 처음에 풀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때는 이런 힌트들이 눈에 보일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익혀가면 되는 거예요. 4번 당신은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자, 5번 we will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go on a picnic 소풍 가다라는 수거예요. 그러면 피크닉까지가 문장 성립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if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 그 다음에 또 fine이라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it은 비인칭 주어 뜻없는. 자, 근데 전체가 해석을 하면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소풍을 할 것이다. 근데 소풍할 것이다. 미래 얘기죠. 그러면 날씨가 좋다면 이 말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f가 이끄는 절은 내용으로 따졌을 때 미래예요. 그래서 거기 주어진 단어가 비동사니까 미래로 써서 will be fine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go on a picnic까지가 문장 성립이 끝나버렸죠. 그러면 여기 if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이죠. 우리 방금 전에 그 문장 형식 구별할 때 한 것처럼 기억나나 보세요. 시간이나 조건. 지금 여기 if가 바로 조건. 만약 뭐뭐라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를 쓸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미래 대신에 현재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그 문장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날씨가 좋다면 바로 그날 소풍 갈 거다니까 내용은 미래거든요. 그런데 if가 이끄는 절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내용은 미래지만 미래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현재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현재로 쓰되 내용은 미래.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is. 자, 6번 또 대화체. 그러면 시제 조심해야죠. 시제. When did he come? Did he come? 밑줄 치고. did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죠. 과거 시제죠. 자, 해석이요. 그는 언제 집에 돌아왔습니까? 했더니 대답. 그는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과거로 물어보니까 과거로 대답. 답은 came. come의 과거 came. 7번 맨 마지막에 yesterday가 있으니까 이런 건 쉽죠. 그래서 과거를 써야죠. 그런데 주어가 you and he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복수죠. 해서 답은 were. Where were you and he yesterday? 당신과 그는, 너와 그는 어제 어디에 있었느냐? 자, 8번 맨 앞에 둘을 알맞게 고치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시제랑 관련되는 문제겠구나. 이렇게 이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쭉 가면 last Saturday라고 나왔죠. 지난주 토요일. 과거죠. 해서 답은 did. 그들은 지난주 토요일에 바스켓볼, 농구를 했습니까? 자, 마지막 9번. 9번은 답이 틀렸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전혀 감이 안 잡혔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 수업 중에 다루지 못했던 걸 이제 추가로 다루려고 하는 게 또 이 문제풀이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저 9번 When I came home 괄호치고 부사절이에요. 근데 came 과거 시제 나왔죠. 내가 집에 왔을 때 과거의 어느 순간이죠. 내가 집에 왔을 때
약간 의역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을 청소하는 중이었다. 이게 자연스럽죠? 내가 집에 도착한 건 과거. 바로 그 순간에 그 남자는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 가장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은 어쩔 때 쓰는지를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익히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답은 클리닝.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이제 75페이지 F번 이건 이제 조동사 관련된 문제. 조동사를 바르게 고치시오. 그래서 이제 다 틀린 문장인데 이제 옳게 고치는 거예요. 자, 1번 you ought. ought 하면 생각나는 게 ought to 이렇게 해야지 조동사죠. ought to 이렇게 나가야지 조동사잖아요. 그리고 뜻은 should와 같은 뜻, should. 그래서 이렇게 ought to 다음에 동사 원형. 동의어는 should 해서 뜻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동사니까 should 뒤에도 동사 원형 오는 거고. 자, 근데 ough라는 조동사는 공부할 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이걸 부정을 하려면 not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고쳐주는 거고. ough는 not의 위치를 기억 잘하세요. 자, 그래서 ought not to do so. not과 do 사이에 to를 쓰면 돼요.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so는 약간은 헷갈리겠지만 대명사예요. 그렇게란 뜻으로 쓰이는 대명사. 해서 do의 목적어예요. 자, 2번. 이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어가 3인칭인데 이 동사에 s를 안 붙였죠. 근데 바로 뒤에 not이 왔죠. 그러면 이때 need는 조동사로 취급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여기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need에 s를 안 붙였다는 점, 그 다음에 need 뒤에 not을 붙였다는 점, 이것 때문에 need는 조동사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바로 와야지. 거기 to를 없애야 맞아요. 이렇게. 허리가 동사 원형이에요. 서두르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이제 기억나나 보세요. need라는 단어는 부정문에서는 not이 들어있으니까 부정문에서는 조동사 취급도 되지만 일반 동사 취급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 동사로 취급을 해서 문장을 또 써줄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이 윗문장과 같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일반 동사로 취급을 해버리면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조동사 does. 그리고 does에다 not을 붙이고. 그리고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이렇게. 그리고 need가 일반 동사일 때는 뒤에 to가 온다고 그랬죠? to hurry.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이라는 거 꼭 이해를 하세요.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자, 3번. he,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will, must, tell. 조동사 will과 must가 나란히 나왔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must를 동의어로 고치세요. have to. 자, 해석이요.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자, 4번. he said, 주절이 과거죠. that부터 끝까지가 이제 종속절이고 그 중에 명사절이죠. 바로 이게 시제일치 문제예요. 주절의 시제가 said, 과거니까 그 종속절에 있는 조동사 will을 과거형으로 고쳐야 시제일치가 맞아요. 그래서 will을 would로 고치면 돼요. 자, 5번. will 뒤에 밑줄 쳐봐요. be able to. 그러면 can의 동의어로 be able to를 바꿨죠. 조동사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에 not을 붙여야 돼요. 근데 비동사 뒤에 not을 붙였죠. not의 위치가 틀려요. He will not be able to succeed. 그리고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자, 6번. 이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안 배운 건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력을 조금 늘려보세요. It is natural. natural에다가 별표 치고 써놓으세요. 이성적 판단.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문법에 속하는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추럴은 뜻이 당연한, 자연의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연한이라는 뜻일 때는 이런 걸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다라고 불러요. 그때 that 뒤에는 조동사 should를 써야 돼요. 그래서 shall이 틀려요. shall을 should로 고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풀 때만 몇 번 반복하면서 내추럴이 있으면 that 뒤에는 should를 쓰는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해석.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7번. if에서 tomorrow까지 괄호치고 뒤를 보니까 완전하죠? 거기 if가 이끄는 절이 우리 좀 전에 말한 이거예요. 조건의 부사절. 그래서 미래를 써서 틀려요. 미래를 현재로. will rain이 아니고 rains로 고치세요. 현재 시제로.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8번 He studied hard. studied 밑줄 치고요. 주절이 과거죠. So that 괄호 열고 So that 밑줄 치고 may 밑줄 치고 먼저 기억나나 해봐요. So that may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걸 목적의 부사절이라고 해요. So that에서 끝까지 목적의 부사절. 그럼 역시 종속절이죠. 근데 주절의 시제가 studied 과거죠. 근데 종속절에 현재형 조동사 may가 왔죠. 그래서 틀려요. may를 과거형으로 might. 해석은 뒤에서 올라올 거예요. may를 이렇게 고치세요. might. 이런 걸 시제일치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시제일치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해석에는 큰 적용은 할 필요 없고, 자, 해석이요. 그는 examination 시험에 패스 합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지금 이 문제는 골라서 풀고 있지만 일부러 이제 해석은 하나하나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이유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독해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해석하는 부분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렇게 알고 77페이지 H. 자, 1번 perhaps는 아마란 뜻이에요. 아마 그는 병이 든 것 같다. 아픈 것 같다. 이러면 되죠? 답은 조동사 may. 이때 may의 뜻은 추측, 뭐뭐일지 모른다. 그는 아플지 모른다. 비슷해졌죠? 이러면서 조동사 연습하는 거예요. 자, 2번 would you mind, 그거 별표 치고요.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부탁이에요. 그리고 mind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if를 주로 쓰는 게 힌트예요. 특징이에요. if I smoke가 목적어예요. 제가 담배 피는 것을 직역을 하면 꺼리십니까?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바꿔서 해석하면 담배를 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담배를 펴도 되겠습니까? 정답은 허락을 뜻을 가진 조동사 may.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있죠. 해도 좋다. 제가 담배를 펴도 좋습니까? 이렇게. 자, 3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빨리 풀다 보면 이런 거 실수하니까. 첫 문장은 false라고 나왔는데 거짓의, 잘못된. 근데 아래 문장은 true, 맨 뒤에 진실의, 참된. 반대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must를 부정을 해야죠. must가 추측일 때는 반대말이 can't예요. must가 추측일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소식은 거짓임에 틀림없다. 아래 문장. 그 소식은 사실 일리가 없다. 같죠? 자, 4번. I'm sure 밑줄 치고요. I'm sure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것도 자꾸 눈여겨서 반복해서 보세요. 탐부터 끝까지 괄호치고
통째로 목적어예요. 목적어로 보는 거예요. 나는 탐이 정직한 소년이라고 확신한다. 내용 이해되나 봐요. 탐은 정직한 소년임에 틀림없다. 비슷하죠? 답은 must. 왜 이렇게 바꿨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석에 접근을 하세요. 해석으로. 내용이 비슷하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당신은 제가 창문을 여는 걸 원하십니까? 이 말은 창문을 열까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약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미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앞쪽을 봐가지고 또 설명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 정도 문장만 그냥 암기하듯이 하세요. 문장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해석을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답은 shall이에요. Shall I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까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6번. 위아래를 대조했더니 위쪽에 was unable to 세 단어 밑줄 쳐보세요. was unable to가 밑에는 사라졌죠. 그럼 그걸 한 단어로 바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was unable to를 한 단어로 바꾸면 be able to가 can이죠. 근데 was able to니까 can의 과거 could. 그 다음에 unable에 on, not이 들어있죠. 부정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답은 couldn't. couldn't가 정답이에요. 나는 강을 가로질러 수영할 수 없었다. 7번. 매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죠. 그러면 동의어로 세 단어로 된 거로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윗문장의 시제는 may를 그냥 썼으니까 현재형이죠. may의 동의어는 이거예요. be allowed to. 근데 이제 우리가 외우기는 이렇게 외우지만 앞에 you라고 나오고 윗문장의 시제가 현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답은 이렇게 써야죠. are allowed to. 너는 거기에 가도 좋다.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혀 별도로 설명을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해석에만 초점 맞추세요. I'm sure 다음엔 대시 생략된 거고, 그리고 he 다음에 took part in 밑줄 치고 참여하다. 나는 그가 게임에 참여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확신하는 건 지금이지만 게임에 참여한 건 과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을 추측을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추측용법의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는 거예요. 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하세요. 해서 답은 I'm sure가 나왔으니까 조동사 must를 써서 아까 우리 4번에서 한 것처럼 조동사 must를 써야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용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동사 원형 take를 그냥 써버리면 현재 일을 추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측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ve taken. 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는 법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자, 해석이요. 그는 게임에 참석했었던 게 했었음에 틀림없다. 게임에 참석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자, 어렵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이어서 푸세요. 나중에 복습을 하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해질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2절에 가정법 수동태를 배우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